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의 2000년대에 나온 시집, 평론집 2권을 중심으로 공부길을 하고 있는데 진은영 시인을 모시게 됐습니다. 진은영 시인은 이제 곧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지만은 혹시 자기소개에서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게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라는 시집을 내셔서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받았지만은 창비에서 주는 백석 지문학상을 받으셨어요. 그거는 본인이 말을 안 할지 몰라서 내가 미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예, 그럼 지금부터 자기소개하시고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진은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3권의 시집을 냈고요. 최근에는 지금 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지금은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문학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무척 떨립니다. 예, 오늘 다룰 선생님의 작품들은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에서 현대시와 근대성 그리고 대중의 삶, 우리 시대 한국 문학의 활력과 빈곤, 근대의 이중과제 그리고 문학의 도와 덕, 2009년, 2010년에 이어서 나온 글들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2008년쯤에 창작과 비평에 글을 한 편 발표를 했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랑시에르의 글을 읽고 시인으로서 고민되는 바를 소박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때 제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뭐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주 노동자나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투쟁에 연대를 하면서 지지 성명을 내고 또 뭐 정치적인 이슈로 논문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현장에 대한 참여적인 시를 쓰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고민을, 그것을 시로 재현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다정한 2편의 답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 현대시와 근대성 그리고 대중의 삶이라는 글과 그 다음에 우리 시대 한국 문학의 활력과 빈곤이라는 이 2글이어서 저한테는 정말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겨보니까 사실 사회 참여가 치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참여시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께서 사회 참여는 쉬운데 참여시가 어려운 이유는 사회 참여 자체가 쉬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정치적 활동의 영역에서 작가나 시인들이 그저 손님처럼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손님으로 그곳에 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참여한다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작품도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제 존재 조건에 대한 괴로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 시 쓰는 사람들을 보면 다 대학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대학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고 문학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고 이제 운 좋아야 자리를 학교에서 얻지만 대체로는 다 그들 자체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예전처럼 그 지사형이나 투사형의 그런 예술가는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도적인 위치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너무 귀하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2008년도 창비 기고문 랑시에르를 중심으로 이제 자신의 고민을 진솔하게 얘기한 그 평문은 나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동료 문인들이나 평론가들의
반향을 일으켰죠. 신영 씨 질문에는 지금 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시인들의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오늘날 여러 시인들, 특히 진은영 시인 주변에 아는 많은 시인들의 네. 생활 조건이랄까, 존재 조건,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치열하게 사회 참여한다는 거는 무슨 집회에 나가고 무슨 그 운동을 주도하거나 거기 적극 참여,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취지로 네. 얘기한 건 아니고, 이 사회 현실이나 또 정치 현실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뭘 행동을 안 하더라도 바라보고만 했더라도 주인으로서 보는 것하고 평론가나 객으로 보는 것하고는 이제 다른데, 많은 문학하는 사람들이 나는 문학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한 발 비켜서는 이제 그런 자세로 하는 사회 참여는 쉽고 시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이 설명되지만은 정말 주인답게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필요한 만큼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행동하는 일은 시쓰기에 못지않게 어렵고, 그것도 일종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요즘 많은 시인들의 그 생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근대 문학의 역사에서도 조금 새로운 현상 같아요. 원래는 일제시대 같으면은 주로 이제 언론계 주변에 문인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출판 산업이, 한국에도 출판 산업이 좀 생기면서 출판 산업 언저리에 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데, 지금 그 대학 교수, 정규직 대학 교수 되는 일이 옛날보다 엄청 어려워져 가지고 대개 이제 비정규직 교원으로 지내잖아요. 그 대단히 열악한 상황인 건 틀림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뭐 다도 아니고, 근데 아무래도 전업 시인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소설가 중에 일부가 소설만 써가지고 먹고 살고, 그다음에 이제 평론가는 상당수가 교직에 나가고, 근데 시인은 사실은 그 학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좋은데 그러질 못하고, 네. 그렇다고 뭐 대학 교수로서 정규직 교수로서 안정된 생활도 못 누리고 그런 걸 하니까 그게 참 열악한 조건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걸 사회적 약자라고 그럴 때는, 은영 씨 주변에서는 다 공감을 하겠지만은 일반 대중 볼 때 정규직 교수는 아니라도 대학 교수님 소리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야, 이렇게 반박을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하고 지금 상당수 젊은 시인들이 처해 있는 그 열악한 조건을 그냥 그대로 동일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자신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주변에 이제 어려운 친구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제가 그 관계하는 문학적 공동체가 너무 협소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인들이 다 그 대학 주변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랑시에르를 읽으면서 꽤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특별히 흥미로웠던 것이 랑시에르의 논의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백 선생님의 문학적 사유에 조금 더 친근해진 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자주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글에도 핵심적으로 나오죠. 리얼리즘 논이 근대에 대한 적응과 극복의 이중 과제로 이어진다 라는 말씀, 그리고 현실주의와 재현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과제가 두 개라는 거구나, 둘 다 중요한 거니까 잘해야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랑시에르를 좀 읽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중 과제가 문학 안에 혹은 역사 안에 들어있는 그런 고유한 운동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랑쉐르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미학사라고 부르는 것 혹은 예술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항상 두 가지의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이는 흐름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낡은 감각의 질서를 깨고 삶에서 벗어나려는 예술이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학적 자율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삶이 되려는 예술이 있다. 그래서 예술의 타율성이라는 이 두 극이 있는데, 사실 미학사나 예술사라는 것은 이 두 극을 서로 오가면서 끊임없이 삶과 예술을 갱신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나서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응과 극복이, 그 예술과 미학과 그리고 이 역사의 기람운동을 표현하는 그런 사유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런 미학적인 운동을 특별히 리얼리즘의 논의와 연결시키시고, 또 현실주의 재현의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를 선생님 그 공부길의 역사 속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영 시인이 랑시에르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랑시에르를 통해서 내 사상이나 작업에 더 다가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아주 격하게 감사하죠. 근데 나는 욕심쟁이라서 그걸로 만족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 나하고 랑시에르하고 이제 통하는 면이 있다. 통하는 것과 또 서로 다른 것,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내가 모자라서 랑시에르하고 다른 거라면은 나를 더 이제 일깨워 주시길 바라고, 하여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나는 기대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남에서 그런 작업이 좀 일어나면 좋겠고요. 랑시에르가 미학의 자율성과 타율성 사이의 갈등도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건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극단적이랄까 단호하죠.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거하고 타율성이라는 게 사실은 같은 거다. 그죠? 네네. 타율성의 다른 이름인 자율성, 이런 표현도 쓰고, 예술이 자율적이어야 할 대목에서 자율적이어야 할 만큼 자율적이라야지 세상을 바꾸는 타율적인 위력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나의 그 근대 이중 과제론도 그런 거예요. 적응이라는 과제가 있고 극복이라는 과제가 있고, 둘이 있는데 이 둘을 다 잘 절충하면서 병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응 안 하면 극복도 안 되고, 극복하는 과정이 없이는 적응에도 길게 보면 실패한다. 그 둘 사이에 뭐 긴장이랄까 운동성,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극복과 적응은 이중적인 단일 과제다 하는 게 내 주장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랑시에르의 자율과 타율이 둘이 아니다 하는 이론하고 나는 상당히 통한다고 생각해요. 자율적인 면하고 타율적인 면이 있는데 이 둘을 적절히 이렇게 조절하고 절충해가면서 원만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더 레디컬한 입장 같아요, 랑시에르는. 네. 예. 네. 이제 그걸 나는 이제 리얼리즘하고 관련시켜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얼리즘이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또 더러 토를 달죠. 유보하기도 하죠. 그건 어쨌든 우리 평단에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리얼리즘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중과제를 하고 연결을 시키고, 또 랑시에르를 평가할 때도, 또 그와 이해하고 동조할 때도 우리식의 맥락 안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리즘이나 재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대학 시절에 그 대학교 한 4학년쯤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실천문학과 창비에 실렸던 리얼리즘 논쟁을 열심히 읽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열심히는 읽고 노동자의 삶을 재현하는 좋은 예술가가 되자 이런 걸 고민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재현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종류의 재현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재현 개념이 굉장히 멀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선생님께서 재현을 말씀하실 때도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궁금하기만 했었는데, 가령 랑쉐르 같은 경우는 재현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대 철학자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재현을 그렇죠. 예, 강조하는 예, 예, 사람이잖아요.
가령 뭐 반재현적인 예술도 재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현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몇 가지 금지들을 극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을 오히려 열어놓는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실주의와 재현의 맥락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랑시에르는 현대 이론가들, 프랑스나 이런 데 많죠, 유럽에. 이론가들이 반재현, 재현 자체를 부정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단호하게 아니다 그러죠. 그 가령 리오타르 같은 사람하고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나도 책에서 인용하기로 했으니까 뭐 우리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랑시에르는 그 재현을 예술 체제, 레짐 세 가지를 크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윤리적인 체제, 둘째가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하는 재현적 체제라기도 하고 시학적 체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을 또 부정하면서 나온 것이 현대의 그거 말하는 미학적 체제. 이 미학적 체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의 재현 자체를, 재현의 개념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 다만 종래의 재현 체제 속에서 무엇은 재현해도 되고 무엇은 안 되고, 또 재현을 하더라도 여러 등급을 뒀잖아요. 그런 걸 다 깨버렸다, 이걸 강조하는데 그건 맞아요. 맞는 얘기고 그것이 진전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은, 근대 예술들이 재현을 어떻게 했고 또 어떤 작품들이 좋은 작품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나하고는 생각도 다르고 작품에 대해서는 입맛이 다른 것 같아요. 입맛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는 테이스트라 그러는데 직접적으로는 입맛이고, 또 어떤 때는 그걸 작품에 대한 안목이랄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나 만들어낸 게 있어요. 입맛 그러면은 어떤 때는 맞지만 어떤 때는 너무 영화의 테이스트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맛설미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맛설미요? 예, 눈썰미가 얘기하듯이. 근데 그 맛설미가 나하고 너무나 달라요. 근데 사실 평론은 어떤 작품은 좋다 그러고 어떤 작품은 덜 좋고 어떤 작품은 안 좋다, 이 판단을 하는 게 주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많이 갈린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론적으로는요, 이 랑시에르가 종래의 재현 체제의 위계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이걸 깨부수는데 너무 열중해서 그게 깨졌다는 사실에 골몰하고, 정작 깨진 이후에 문학사나 예술사에 대한 평가는 물론 자기들 하고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엉뚱하게 나가지 않나,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그게 또 프랑스적인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재현에 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밝히긴 했지만은 그 사람은 무슨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제시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 이게 프랑스 고전주의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규칙이, 거기에 맞는 규칙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런 고전주의 시대에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냈고, 전 유럽적인 전범이 됐거든요, 그게. 그래서 심지어는 영국같이 전혀 다른 문학에서도 그걸 18세기에는 많이 배워가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를 고전주의라고 그냥 부르지는 않고 신고전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원래 고전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신고전주의 내지 프랑스적 고전주의의 규칙이나 여러 가지 제약들, 이거를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예술체제가 깨뜨리고 더 자유롭고 더 다양한 예술을 했다 하는 그 점을 강조하는데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 중에 뭐가 얼마나 좋고 또 어떤 게 덜 좋고, 그런 데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쓴 글에서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쓴 내용을 보면은 약간 그건 좀 현대주의적인 편향을 가지고 오히려 반재현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작가를, 네, 예, 그렇죠. 이 사람도 네.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걸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야.
말하자면 뭐 훌륭한 시인인 건 사실이지만은 문학적 재현에 유럽 문학의 재현에 탁월한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 그게 방불한 사례를 들 때도 보면요. 가령 워즈워스 얘기도 하고 그이가 발사크 얘기도 하고 셰익스피어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는 좀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 예술 체제가 정전의 재현의 위기 질서를 전복한 예로만 그걸 써먹지 워즈워스나 뭐 발사크에 대한 원만한 평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랑쉐르가 그런 면이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랑쉐르의 무지한 스승을 읽으면서 그분이 그 뭐 프롤레타리아트의 밤 이런 것에서도 항상 노동자들의 문서고를 뒤져서 어떻게 그 노동자들이 다른 종류의 삶을 꿈꾸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술가나 시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그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자기가 노동하면서도 글 쓰는 그런 거는 취급을 안 하던 시대에 그런 시대의 통념을 깨뜨리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노동자의 작품을 예술로서 대접한다는 거는 그 작품에 대해서도 종전에 소위 고급 예술에 하던 것과 똑같이 뭐가 좋은 작품이고 뭐가 덜 좋은 작품이고 뭐가 안 좋은 작품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 주는 게 오히려 그걸 예우를 하는 길이지. 노동자 작품이라고 해서 그 노동자가 쓰는 게 글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해 하고서 다 떠받들어 준다는 거는 여전히 마음속에 노동자의 글쓰기와 기존의 작가들의 글쓰기를 차별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우리도 80년대 이제 그런 논리 많이 거쳤고, 지금도 있죠, 그런 게. 아까 선생님께서 리오타르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재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랑시에르가 리오타르를 비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꿈을 예술이 꾸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새로운 공동체의 꿈을 꾸는 그리고 거기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동참했던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적인 꿈과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나치즘이다. 그래서 결국 이 꿈들이 다 이런 유토피아상이 결국은 모두 다 전부 전체주의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냥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소소한 기술적 실험에 머물러야지 새로운 공동체의 대안적 질서에 참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랑쉐르가 새로운 재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현 개념이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또 재현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우선 리오타르라는 사람이요. 지금도 그 사람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요즘 별로 들려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뭐 타자의 권리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기는 하는데 예. 그런데 나는 리오타르라는 사람 잘 모르고 이제 함부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사상가나 이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소위 그 거대 서사의 시기는 지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죠. 큰 네. 꿈 꾸지 말고 소소한 실험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데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설정은 하나의 거대 서사거든요. 나치즘과 공산주의 시대가 있었고 뭐 지금 그게 됐고 그렇게 그 사람 얘기는 크게 기울일 가치는 없는 것 같고 한국 문학에서 이제 리얼리즘론이라는 게 꽤 뿌리가 깊잖아요. 그렇죠. 카프 시절 그때부터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주도 생기고 또 찬반 논쟁도 생기고 60년대 말부터 그 논의가 다시 불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어요. 은영 씨가 학교 다닐 때 상비하시기 실천문학에서 봤다는 게 아마 90년대 초일 텐데 네,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많이 가라앉았죠. 그러나 나 자신은 그걸 뭐 표현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계속 그걸 천착해 왔는데 그 논의의 어떤
최고의 수준이랄까? 가장 원만한 그 논의의 틀 안에서는 랑시에르가 해석이 된다고 봐요, 나는. 반면에 랑시에르의 틀 안에서는 이 논의가 해석이 다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소위 우리가 코드로 변환이라 뭐 트랜스코딩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쪽 코드에서 다른 쪽 코드로 변환된다고 해서 꼭 역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변환을 해서 자기 코드를 유지하면서도 남의 코드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 코드가 더 우월한 코드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자뻑이라고 웃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평단의 리얼리즘 논의 수준이 더 높다고 봐요. 더 높은 코드라고 봐요. 물론 더 발전의 여지는 많죠.